이 로그 함수를 공부하실 때 뭐에 대해서 공부하냐? 이 첫 번째는요, 이 그래프, 기본형 그래프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는지 요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요, 이 기본형 그래프를 이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두 번째 하셔야 되는 게 이 그래프를 평행이동 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대칭이동을 시킵니다. 대칭 이동을 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하셔야 되는 게요, 이 최대 최소 문제를 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요, 최대 최소 문제를 유형별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요, 이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다 배우고 난 다음에 이제 지수, 방정식, 부등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단원도 마찬가지로 이 지수 방정식 그리고 로그 방정식을 푸는 원리 자체가요, 1대1 함수의 원리를 이용하기 때문에요, 이 앞에 단원하고 다르게 얘도 먼저 함수를 먼저 배우고요, 그 다음에 방정식 부등식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요 1대1 함수의 원리 때문에 함수를 배운 다음에 이제 방정식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교과 과정이 개편되면서 이 다음에 배우시는 게 극한 단원하고 미분 단원이요, 여기서 이렇게 배우시면 되고요. 원래는 미분을 한꺼번에 싹 몰아서 배웠거든요. 수2라는 과목에서요. 근데 얘가요, 갈기갈기 찢어져 가지고요, 1부는 여기 미적 2로 넘어왔고요. 그리고 1부는 뭐 삼각함수 쪽으로 넘어가고 1부는 기백으로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좀 갈기갈기 좀 찢어져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헷갈릴 수는 있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고요. 일단 이런 식으로 배운다고 보시면 되고요. 17페이지가 이 로그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내용입니다. 17페이지 보시면 이 로그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로그라는 것 자체는요, 출발 자체가 지수에서 출발을 해요. 지수에서요. 지수에서 여러분들이 하셨을 때 뭘 했냐면요, 이 지수의 확장이라는 걸 하셨잖아요. 지수의 확장이라는 걸 공부해서 지수가 어디 범위에서, 자연수 범주에서, 자연수에서, 그리고 정수 범위까지 확장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유리수까지 확장이 되고, 그리고 이 지수 함수에서 얘가 실수 범위까지는 써도 상관이 없다, 요거까지 공부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 지수가 확장이 되면요, 밑은 축소가 됩니다. 밑은 축소가 돼서 이 자연수 범위에서는 모든 실수가 밑에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수 범위까지 확장이 되면서 모든 실수가 아니라요, 이 0을 제외한 모든 실수로 밑이 축소가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정수에서 유리수로 확장을 시킬 때 어떤 개념이 필요하냐? 거듭제곱근이라는 개념이 필요해요. 거듭제곱근이라는 개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루트 안에 양수만 들어간다. 물론 이 루트 바깥에 있는 숫자가 홀수일 때는 음수가 들어가도 돼요. 근데 이게 지수 법칙을 원활히 쓰기 위해서요, 이 예외가 되는 것들을 다 제거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요, 양수로 이렇게 축소가 됩니다. 이게 끝까지는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고요. 양수가 유지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얘가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거 배우셨죠? a의 x제곱 이꼴 b다. 이게 지수를 로그로 이렇게 돌릴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은 배우셨을 거예요. 로그 a의 b다, 요걸 배우셨을 거예요. 이거는 그 수2에서 여러분들이 지수 로그 배우시면서 요거 지수 표현을 로그 표현으로 바꾸는 걸 배우셨는데요.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이 지수하고 로그는요, 동급이 아니에요. 이 지수라는 범주 안에요, 이 지수라는 범주 안에 누가 들어가는 거냐면요, 로그가 들어가는 거예요. 로그가요. 지수하고 로그하고 유리수, 무리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지수라는 범주 안에 로그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로그를 어떻게 발견을 한 거냐면요, 이렇게 발견한 거거든요. 2를 거듭제곱을 해봤어요, 사람들이요. 2를 거듭제곱해서 제가 4를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자연수 범위에서 이 가로에 들어가는 값을 잡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2가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잡아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2를 거듭제곱해가지고요, 제가요 4분의 1이라는 값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연수 범위에서는 얘가 안 잡혀요.
그래서 얘를 정수 범위까지 확장을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 4분의 1이 된다. 이런 걸 잡아낸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2를 거듭 제곱해가지고요. 제가 루트 2라는 숫자를 만들고 싶어요. 이거는 자연수 범위에서 안 잡혀요. 그리고 정수 범위에서도 안 잡혀요. 그래서 어디까지 확장을 하게 되냐? 유리수까지 확장을 하게 돼요. 유리수까지 확장하니까 여기에 2분의 1제곱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이걸 잡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요, 이런 생각도 했어요. 이를 도대체 거듭제곱을 어떻게 하면 얘가 3이 나올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요, 2를 거듭제곱해서 이 x에 들어갈 값을 잡으려고 했는데 자연수 범위에서 안 잡혀요. 정수 범위에서도 안 잡혀요. 유리수 범위에서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요, 하나의 그래프로 돌려봤어요, 얘를요. 하나의 그래프로 돌리고요, 얘를 하나의 그래프로 돌려봤어요. 그럼 얘가 그래프의 교점이, 결국 이걸 방정식으로 보신다면 이 교점이 실근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교점이요. 그래서 지수함수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이제 그릴 수 있으니까 얘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x축하고 y축을 이렇게 잡을게요. 그리고 지수함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봤어요. 지수함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얘는 상수함수예요. 상수함수를요,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볼게요. 얘가 y는 3이에요. 좌표축은요, 실수해서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 둘은 교점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교점이 만들어지니까 다시 말하면 이 방정식은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x는 실수입니다, 실수요. x가 실수인데요, 자연수는 아니에요. 정수도 아니에요. 유리수도 아닌데 실수예요. 그러면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 무리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무리수라고요. 그러니까요, 이 로그는요, 이 값은요, x는요, 누가 되는 거냐면 무리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무리수. 무리수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표현 자체가 없기 때문에 누굴 만들어낸 거냐? 로그 표현을 만들어낸 거예요. x에 얼마가 들어가면 되냐? 여기에요. 이런 식으로 로그 2에 3이 들어가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x는요, 로그 2에 3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로그 자체는 이 x가 누구예요? x가 지수예요, 지수. 로그 자체는요, 지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무리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고등 과정에서 무리수가 추가가 되는 게 이 수투에서 이 거듭제곱근, 이것도 무리수입니다. 거듭제곱근. 그리고 로그도 무리수예요. 그래서 얘를 무리수라고 볼 수 있고, 얘는 출발 자체가 지수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지수가 받았던 제약은 다 받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지수를 이런 식으로 바꾸잖아요. 지수를 로그 표현으로 이렇게 바꾸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 로그가요, 이 어떻게 출발하게 되면 뭐 이렇게 출발했다 뭐 보셔도 상관은 없는데, 실제로는요, 아주 큰 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로그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2에 10제곱이라는 수가요, 1024라는 수가 있어요. 근데 이 1024를 가지고서 계산을 하려고 하니까요, 너무 불편해요. 숫자의 크기가 너무 커가지고요. 그래서 얘를 로그 표현으로 바꾸니까 얘가 어떻게 되냐? 10 이꼴 로그 2에 1024다, 이렇게 바꾸실 수 있죠. 근데 실제 내가 계산하고 싶었던 수는요, 어떤 수를 계산하고 싶었냐? 1024를 계산하고 싶었던 거예요, 원래는요. 근데 얘가 커서 불편해가지고요, 이 지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겠다는 게 로그거든요. 그러면 얘가 내가 진짜로 계산하려고 했던 수는 1024예요. 그래서 얘를요, 참 진짜를 써가지고 뭐라고 불러냐면요, 진짜 계산하고 싶었던 수라고 해서 얘를 진수라고 불러요. 진수. 참 진짜를 써서 진수다. 근데 이 1024가요, 로그로 바꾸니까 위치가 어디에 오게 되냐면 여기에 오게 돼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 얘를 진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진수. 진짜 계산하려고 했던 수는 1024지만 얘가 커서 불편해서 지수로 대체해서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부르는 용어가 진수예요. 그리고 얘가 밑이잖아요. 밑은 로그로 바꿔도 밑이 돼요. 밑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요, 출발 자체가 다 지수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로그를 증명하는 방법도 지수를 이용해서 증명합니다. 지수를 이용해서 증명하고, 그리고 지수가 받았던 제약은 로그도 다 똑같이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 지수가 이렇게 확장되면서 이 밑은 양수 범위까지는 제약이 돼버리잖아요. 밑은요. 그러니까 로그의 밑도요. 양수 범위까지는 제약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밑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수가 받았던 제약을 똑같이 받으니까요. 그리고 진수요. 진수는요. 로그는 기본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양수가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또 누가 만들어지게 되냐? 진수 조건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수의 값 자체는 항상 양수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진수예요, 진수. 진짜 계산하고 싶었던 수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 버려요. 그럼 얘가 진수 조건이라는 제약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로그는요 다 지수에서 출발을 하고요. 그리고 로그는 지수가 받았던 제약을 똑같이 받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원리 때문에 밑 조건, 진수 조건이 만들어진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요 여기 나와 있는 것들 한번 다시 볼게요. 첫 페이지 보시면 얘가 지수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뭐 정의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뭐 밑과 진수에 미지수가 들어간 함수를 로그 함수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얘도요. 이제 이 기본형 그래프 y는 로그 a의 x 그래프를 그릴 건데요. 이 a는요. 지수가 받았던 제약을 똑같이 받아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요. a는요. 절대 1이 되면 안 됩니다. 1이 되면 안 되고요. 그리고 a는요. 밑조건에 의해서 양수가 돼야 돼요. 그럼 범위를 생각했을 때요. 이 양수인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1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럼 얘를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0하고 1 사이와 그리고 1보다 큰 범위 이렇게 두 범위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는요. 두 가지가 그려진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가 1보다 컸을 때의 그래프와 그리고 A가 1보다 작을 때 0하고 1 사이에 있는 그래프 이 두 가지를 기본형 그래프로 보시면 돼요. 먼저 이 처음 배우는 그래프는 다 똑같습니다. 점을 찍어서 그래프를 그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처음 보는 그래프는요. y는 예를 들어서요. 로그 2의 x 그래프가 있습니다. 얘를 그리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점을 찍어서 그린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x축하고요. y축을 이렇게 잡겠습니다. 로그 2의 x니까요. 얘가 어떻게 되냐면요.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만 왜냐? 진수 조건 때문에요. 0보다 큰 범위 내에서만 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1을 대입하시면요. 어디가 찍히게 되면 여기가 찍히게 돼요. 0이 찍혀요. 이건 로그 2의 1이니까요. 그 다음에 2를 대입하겠습니다. 2를 대입하시면 1이라는 점이 찍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3을 대입하고 싶은데요. 로그 2의 3은 무리수입니다. 무리수의 정확한 위치를 모르니까요. 4를 대입할게요. 4를 대입하시면 2라는 점이 찍힌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요. 2분의 1을 대입하겠습니다. 2분의 1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나온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얘를 쭉 연결했더니요. 다음과 같은 요런 초록색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얘는 어떻게 되냐? 로그 2의 x 그래프가 됩니다. 얘가요. 그리고요. 요것도 한번 그려볼게요. y는 로그 2분의 1의 x 그래프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얘는요. 이 양수 범위에서만 대입이 가능하고요. 1을 대입하시면요. 얘도요. 여기가 점이 찍혀요. 0이 점이 찍힐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2를 대입해 볼게요. 여기다 2를 대입하시면요.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이 찍힌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요. 여기다가요. 3 대입하면 계산이 어려우니까요. 4를 대입할게요. 4를 대입하시면요. 마이너스 2라는 점이 이렇게 찍히게 되고요. 물론 여기도 2분의 1 같은 거 대입하실 수 있죠. 2분의 1 대입하니까요. 1이라는 점이 찍힙니다. 양수인 범위 내에서만 그려지니까 다음과 같은 이런 주황색 그래프가 그려진다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만 여기다 더 그려볼게요. y는요. 로그 3의 x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밑에 크기를 좀 더 늘려봤어요. 그러면요. 여기다가 1을 대입하시면요. 얘가 어디를 지나가게 되냐? 여기를 지나갑니다. 1,0이요. 그 다음에 2 대입하기가 좀 힘드니까 3을 대입할게요. 3을 대입하시면요. 여기를 지나가게 돼요. 3,1이요. 그 다음에 얼마? 9를 대입할 수 있어요. 9를 대입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여기도 3분의 1을 대입할 수 있어요. 3분의 1 대입하시면요. 여기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찍혀야 되는 거고요. 그럼 얘를 쭉 연결했더니 다음과 같은 이런 노란색 그래프가 그려진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주황색 그래프는 y는 로그 2분의 1의 x 그래프고
노란색 그래프는 y는 로그 3의 x 그래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요, 함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정의역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치역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점근선이 만들어집니다. 점근선 만들어지게 되고요. 항상 지나는 정점도 만들어지고요. 이런 것들을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 파악하셔야 되는 게 정의역이요. 이 세 가지 그래프의 모든 공통점입니다. 정의역은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요, 진수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진수 조건. 그래서 정의역은요, 양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얘는 진수 조건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진수 조건. 그 다음에요, 치역은요, 이 그래프가 가질 수 있는 y값들의 집합이에요. y값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실수 전체가 된다. 요렇게 보실 수 있고요. 실수 전체가 된다. 그 다음에 점근선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점점 근접하는 선, 어디냐면요, 이 y축이 점근선이 됩니다. 그래서 y축이 점근선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얘를 식으로 표현하시면요, x = 0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항상 지나는 정점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정점은요, 1,0이라는 점을 모든 기본 그래프들은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1,0이라는 점이 정점이 됩니다. 이 정점은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릴 때 이 정점을 잘 이용하셔야 되거든요. 이 정점은요, 대소관계가 역전되는 지점입니다. 대소관계가 역전되는 지점이라서요, 어떤 그래프, 기본형 그래프를 그린다 하더라도요, 이 대소관계는 뒤바뀌게 돼 있어요. 기본형 그래프에서는요. 지금 이 그래프에서 주황색과 노란색을 비교하든, 노란색과 초록색을 비교하든, 다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1,0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대소관계가 뒤집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잡아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요, 얘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얘가 1대1 함수다. 증가 또는 감소함수 그래프가 그려지기 때문에 얘는 1대1 함수가 되는 거고, 이 1대1 함수는요, 이 뒤쪽에서 이 방정식과 부등식을 푸는 원리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방정식을 푸는 원리가 되기 때문에요, 뒤쪽에서 함수를 배운 다음에 방정식을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 세 개의 그래프의 공통점들이고요. 이 세 개의 그래프의 차이점들은요, 어떻게 되냐면 증가 감소 패턴이 달라요. 밑이 1보다 클 때는요, 어떻게 되냐면요, A가 1보다 클 때는 증가 함수가 나옵니다. 그리고요, A가 0하고 1 사이에 있을 때는요, 어떤 함수가 나오냐? 감소 함수가 나옵니다. 이렇게 파악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됩니다. 똑같이 얘도요, 밑에 보시면요, 로그 함수의 성질이다. 요것도 나와 있는데요. 이 로그 함수의 성질도요, 이 기본형 그래프에서만 다음 성질이 통한다는 겁니다. 얘를요, 평행 이동시키거나 대칭 이동시켰을 때는요, 이 로그 함수의 성질이 안 통해요. 로그 함수의 성질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fx라는 함수를요, 로그 a의 x라고 한다면, 이 fx라는 함수를 기본형 로그 함수라고 한다면 다음 네 가지가 항상 성립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어떤 거냐면요, x에다가요, 1을 대입을 해봤어요.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그거에 대한 함수값은 0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요, x에다가요, a를 대입하면 그거에 대한 함수값이 1 나온다. 그냥 넣어보시면 확인 가능하죠. 두 번째 나와 있는 거는요, 이 fxy. x 자리에다 xy를 집어넣으면요, fx하고 fy를 더한 값하고 동일한 값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세 번째는요, x분의 y가 나왔다. y분의 x가 나왔다. 그러면요, 얘를요, fx 빼기 fy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fx의 n제곱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얘를요, n을 바깥으로 빼내가지고요, fx처럼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다. 그냥 넣어보시면은 확인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로그 함수의 성질은요, 언제만 통하냐? 이 기본형 그래프에서만, 기본형에서만 통하는 성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로그 함수가 다 얘를 만족하는 거 아닙니다.
로그 함수는요, 이동시키거나 대칭 이동시켜버리면 얘를 만족 안 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얘를 요렇게 생각한다면 다음 네 가지가 성립한다, 요렇게 본 거기 때문에요. 여기는 기본형에서만 통하는 거다 보시면 됩니다. 18페이지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문제는요, 로그 함수의 정의역이다, 요렇게 나왔는데요. 뭐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y는 로그 3에 12-4x-x제곱입니다. 다음 로그 함수가 정의가 되도록, 로그가 정의가 돼야 된대요. 그러면 뭘 보시면 되냐? 진수 조건을 보시면 됩니다. 얘가 0보다 크면 로그 자체가 정의가 되겠죠. 그래서요, 여기서 12-4x x제곱은 0보다 크다. 그래서 x제곱 그리고 플러스 4x 마이너스 12는 0보다 작다라고 놓을 수 있고요. 얘는요, 6, 2, 마이너스 2 밑을 따라가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6에서부터요, 이 x의 개수는요, 2까지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는요, 몇 개가 나오게 되냐? 7개의 정수를 구할 수가 있네요. 첫 번째 문제는요, 뭐 아주 간단하게 풀리는 거고요.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y는 로그 2에 얼마라고 나왔냐? 진수에 x제곱 마이너스 2ax 그리고 뭐라고 나왔냐? 플러스 a가 나왔네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식이 성립을 한다는 겁니다. 이 x가 정의역이에요. 진수가 정의역이 아니라요, x가 정의역이에요. 이 식에 대입할 수 있는 x 값들의 집합이 정의역입니다. 그러니까 x에 모든 실수를 다 대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얘가요, 일단 로그가 성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가요, 양수가 돼야 된다, 요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실수 전체의 집합이라는 건 누구를 말하는 거냐? 이 x를 말하는 거예요. 얘가 실수 전체라는 거예요. 정의역은요. 정의역은 x의 범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모든 x에 대해서 누가 성립한다?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가 0보다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2차 부등식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해석을 하시면요. 그럼 2차 부등식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풀었냐면요, 얘를요, 하나의 그래프로 돌립니다. 얘를 하나의 그래프로 이렇게 돌립니다. 그러면 2차 함수 그래프, 그리고 얘는 x축이 되죠. 그래서 얘를요,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을요. 어떻게 넘어간 거냐면요, 지금 부등식에서 출발을 합니다. 부등식을요, 누구로 돌린 거냐면요, 그래프, 함수로 돌린 거예요. 그래프로 돌렸어요. 그랬을 때요, 이 그래프상에 이 교점이 있죠. 그래프에서의 이 교점은요, 방정식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요, 얘가 누가 되는 거냐면요, 실근이 되는 거예요, 실근. 이거는 누구에서? 방정식에서 해석을 했을 때요. 그래프의 교점은요, 방정식으로 해석하면 실근이 됩니다. 그럼 얘를요, 방정식으로 해석을 했을 때는요, 근이 없다는 얘기예요, 얘가요. 그러니까 얘를요, 요번에 어디로 넘어가게 되냐? 방정식으로 다시 한번 돌릴 거예요, 얘를요. 교점이 없다는 거는 실근이 없다는 얘기예요. 방정식으로 얘를 해석하시면요. 그러면 여기서 판별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개수가 짝수입니다. 짝수기 때문에 짝수 공식 쓸 거고요. B' 제곱 마이너스 AC가요, 허근을 가져야 됩니다. 얘를 허근을 갖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여기 A-1 이런 식으로 묶이니까요, 0에서부터 A의 범위는요, 1이 된다, 이렇게 문제를 푸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2차 부등식을요, 함수로 돌려가지고 그래프를 떠올린 거예요. 근데 그래프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하는 거를 교점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교점은 결국 방정식의 근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또 방정식으로 생각했을 때 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판별식이라는 건 방정식에서 쓸 수 있는 거고, 이게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잖아요. 근데 종류를 파악하는 방법이니까. 그래서 얘를 판별식으로 이런 식으로 문제를 이 과정을 통해서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2번 문제요. fx라는 함수는요, 로그 3의 x입니다. 로그 3의 x고요. 여기서 fa가요,
FA가 얼마라는 함수값을 가지게 되냐? 12라는 함수값을 갖고요. FB라는 함수는요, 4라는 함수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제가 구해야 되는 거냐? F. 누구 구하는 거냐? A분의 3B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프 위에 있는 두 점을 가리켜 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식이 의미하는 건요, X에 A가 들어갔을 때, 로그 3의 A는 12라는 값이 나온다는 걸 가리켜 주고 있는 거고요. 이 식은요, 로그 3의 B가 얼마? 4가 된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식입니다. 제가 구하려고 하는 값을요,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그 3의 A분의 3B를 계산하고 싶어요. 얘를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로그 계산하실 수 있죠? 로그 3의 3B 빼기 로그 3의 A가 됩니다. 그럼 얘는요, 1 플러스 로그 3의 B가 되고요, 마이너스 로그 3의 A가 돼요. 그냥 갖다 붙이시기만 하면 되죠. 그럼 얘가 얼마? 1 플러스 여기 4가 들어가고 마이너스 12가 들어가서 마이너스 7이라는 값을 이렇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대입만 해주시면 그냥 문제는 끝나는 거고요. 로그 계산만 하실 수 있으면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예요.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fx는 로그 a의 1 플러스 x분의 1입니다. 식을 조금만 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로그 a의 x분의요, 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구하고 싶은 거는요, f1이요, f2요, f3요. 이런 식으로 해서요, f 어디까지 계산을 할 거냐면 f31까지 계산을 할 겁니다. 이 결과값이 5가 나오면 됩니다. F1 여기다 대입하시면요, 로그 A의 1분의 2가 나옵니다. 더하기 로그 A의 2분의 3이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로그 A의 얼마가 되냐? 31분의 32가 올라오게 됩니다. 로그의 합은요, 진수의 곱으로 바꿀 수 있고요. 그러면 얘는요, 로그 A의 1분의 2 곱하기 2분의 3 곱하기 3분의 4 곱하기 점점점 어디까지? 31분의 32까지 나오게 돼요. 그럼 지울 수 있는 거 지워버리겠습니다. 지우면요, 2, 3, 4 이런 식으로 지워져서 항상 소거가 될 때는 대칭 형태로 분모가 살아남았으니까 분자가 살아남아야 돼요. 그럼 얘를 계산한 결과는요, 로그 A의 32가 나오게 되고 그 값은 5가 됩니다. 눈으로 보면요, A의 값이 2가 된다는 게 보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2의 5제곱이니까요. 근데 제가요, 그 전에는 뭐 저한테 배우신 분들도 있고 안 배우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요, 이 로그 계산할 때요, AX제곱 이퀄 B라는 이 식이 있습니다. 얘를요, 로그로 바꿀 때 요렇게 바꾸시죠. X는요, 로그 A의 B다. 요렇게 바꾸는 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랬을 때 이걸 역으로 돌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얘를 지수 형태로 이렇게 돌리고 싶습니다. 로그를 지우고 싶어요. 로그를요. 로그를 없애고 싶습니다. 로그가 있을 때 이 로그를 없애는 방법을요, 이거를 암기해서 이렇게 넘어가셔도 상관은 없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요. 근데 이 미적 2로 넘어오시면요, 뒤쪽에 부등식 문제 푸실 때 헷갈려요. 이거 쓰시면요. 이게 등식이기 때문에 바꾸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여기가 부등호가 됐을 때는 이 부등호 방향이 바뀔 때가 있고 안 바뀔 때가 있거든요. 그거를 확인하시려면요, 누구를 이용하시는 게 좋냐면요, 로그 A의 B가 얼마가 된다? B가 된다는 이 사실을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요, 이 로그 자체를 어디로 끌어올리는 거냐면 지수로 이렇게 끌어올리시면요, 로그가 이렇게 지워지게 돼 있거든요. 밑과 밑이 같을 때, 이게 로그의 성질. 로그가 지수 위에 올라왔을 때, 지수를 로그로 가질 때 밑과 밑이 같으면 얘를 지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요거를요, 어떻게 볼 거냐면요, 요렇게 볼게요.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이제는요. 그 전까지는 상관없어요. 이걸 왔다 갔다 하실 때. 근데 로그 지울 때 요거를 이제 앞으로는 쓰셔야 됩니다. 여기서요, 요렇게 가겠습니다. 제가요, 여기다가 요렇게 할 수 있어요. 여기다가요, 이 로그를요, 지수로 요렇게 올려버리는 거예요. 로그 자체를요. 여기를 지수 자체로 이렇게 올리면 이 로그가 이렇게 지워지게 돼 있어요, 얘가요. 그럼 여기가 얼마가 나오냐? 30이니까 2의 5제곱 이꼴 A의 5제곱이다. 따라서 A가 2가 된다. 이제 이렇게 풀겠습니다, 저는요.
이게 나중에 부등식에서는 이게 여러분들한테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지수 로그까지는요, 상관없습니다. 상용 로그까지는 어떻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지수 부등식으로 넘어갔을 때, 방부등식으로 넘어갔을 때요, 요게 좀 더 계산상 실수를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방법을 쓸 거고요. 한 장 넘기겠습니다. 문제는요, 로그 함수 기본 문제입니다. 로그 함수 기본 문제고요. fx라는 함수가 이렇게 나왔네요. fx라는 함수가요, 로그 a의 x입니다. 로그 a의 x고요. 임의의 양수 x, y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한답니다. 기억이요. 마이너스 f, x분의 1이요. 누가 되는 거냐? fx가 된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냥 넣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어떻게 되냐? x 자리에다 x분의 1 넣습니다. 요게 되네요. 성립한다는 거 로그 계산으로 하실 수 있는 거고요. 로그 계산으로. 니은 보겠습니다. 니은 보시면요. 이 fkx입니다. fkx를요. k를 바깥으로 이렇게 빼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 한번 넣어볼까요? 로그 a의 kx는 k 로그 a의 x다. 이렇게 보겠다는 건데 얘는 성립을 하지 않습니다. 로그 계산에서요. 디귿이요. 디귿인 이 f x 플러스 k제곱은요. kfx입니다. 넣어보시면 됩니다. 넣어보시면 다 확인 가능하고요. 로그 a의 x의 k제곱은요. k 로그 a의 x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성립합니다. 마지막 리을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리을 보시면요. fx 플러스 y입니다. 그럼 얘가 fx 플러스 fy가 됩니다. 더한 게 곱한 게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로그 xy는요. 로그 x 더하기 로그 y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얘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냥 넣어보시면 로그의 기본 성질 같은 경우는요. 대입해보시면 그냥 확인이 가능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 문제 보시면 이렇게 나왔네요. 이 fx라는 로그 함수는요. 로그 a분의 1, x분의 1로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밑에 범위, a의 범위는 문제에서 줬습니다. 식을 정리하시면요. 얘가 어떻게 되냐면요. 로그 a의 x가 됩니다. 밑은 얼마? 1보다 큽니다. 증가함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증가함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를 가지고서 이제 문제를 풀어달라는 건데요. 1번이요. 로그 a의 x의 그래프와 일치한다. 식을 정리하니까 로그 a의 x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래서 1번은 맞고요. 이 그래프는요. 어디를 지나가게 되면 1,0이라는 점을 지나가는 요런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여기가 1,0이라는 정점입니다. 정점이요. 그 다음에요. y축을 점근선으로 한다. 이것도 맞는 거죠. 그리고 x가 0보다 큰 범위 내에서 그래프는 감소한다고 그랬는데요. 1보다 크기 때문에 얘는 이런 식으로 x가 커지면 y는 커져야 돼요. 그래서 증가하는 그래프가 그려진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의역은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이고요. 치역은요. 실수 전체다. 이 정도는 그냥 기본적으로 파악하셔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이 정도는 그냥 기본적으로 다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요. 밑에 있는 문제 보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똑같은 듯 하면서요. 뉘앙스가 조금 다릅니다. 이 문제는요. 여기 문제는요. 어떻게 됐냐면요. a가 1보다 크다라고 단정을 지어줬어요. 기본 그래프는 두 가지밖에 안 그려져요. 근데 1보다 크다라고 단정을 줬고요. 지금 이 문제는요. 이 a의 범위가 그냥 양수라고만 지정을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서요. 두 가지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고요. 두 가지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a가 1보다 클 때와 0하고 1 사이 있을 때 그래프 두 개의 공통점을 파악을 해달라는 겁니다. 얘는요. 얘는 이 그래프, 증가함수 그래프에서만 봐달라는 거고 얘는 0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얘가 1보다 큰지 0하고 1 사이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x축, y축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요. 하나는 a가 1보다 클 때, a가 1보다 클 때의 그래프하고 하나는 a가 1보다 작을 때 그래프, a가 0하고 1 사이에 있을 때 이 그래프를 동시에 만족하는 것들을 잡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요. 이 정의역은 양의 실수입니다. 이 두 개의 그래프는요. 양의 실수에서 정의가 됩니다. 양수에서 정의가 돼요. 양수에서 정의가 되는 거다. 이건 맞고요. 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입니다. 노란색인지 주황색인지 모릅니다. 노란색인지 주황색인지를 몰라요.
그 다음은요, 그래프는 0,1, 틀렸네요, 여기서. 1,0을 지나가게 되죠, 얘는요. 0,1이 아니라 항상 지나는 점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점의 좌표는 1,0이 된다. 여기서 틀렸네요. 만약에요, a가 1보다 크다라면 증가함수가 나타난다. 0하고 1 사이에 있다면 감소함수 그래프가 그려진다. 요거는 각각에 대해서 성립을 하네요. 그래서 간단하게 여기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 두 개가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가요, 로그 2의 x제곱 그래프가 그려져 있고요. 하나는 y는 로그 3의 x제곱 그래프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프가요,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용해야 되는 것들을 봐달라는 건데요. x축, y축 이렇게 있고요. 그래프가 하나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얘가 y는 2의 x제곱 그래프고요. 하나는 이런 식으로 지나갑니다. 얘가 y는 로그 함수 그래프예요. 좌표를 보니까요, 알파 뭐 이런 식으로 대입을 했답니다. 그림을 조금만 밀게요. 알파다. 그리고 뭐라고 나왔냐, 이런 식으로 해서 베타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얼마냐, 8이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3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래프가 주어지고요. 좌표가 주어졌을 때는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걸 모든 걸 다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프가 주어지고요. 좌표들이 주어지면요.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건요. 그래프 위에 있는 점들만 이용할 수 있어요. 이 점의 좌표 몰라요? 그러니까 이용 못해요, 얘는요. x 좌표 함수값을 모르고요. 이 점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달라는 거예요. 왜냐, x좌표하고 y좌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거예요. 이 그래프는 알파, 8을 지난다는 거니까요. 8 대입하시고 2알파. 알파는 3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베타, 3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3, 로그 3의 베타입니다. 로그 지우실 때 요렇게 들어갑니다. 이제요. 요렇게요. 요렇게 지울게요. 얘를 이렇게 지워버릴게요. 로그 자체를 지수로 올려버릴게요. 그러면 얘가 얼마가 되냐? 27이 되고요. 여기는 베타가 됩니다. 그래서 알파, 베타 값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을 통해서 간단하게 잡아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 문제에서요. 누가 주어질 때가 있냐면 y는 x라는 이 직선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런 문제들은요. 한쪽 좌표밖에 안 가르쳐줍니다. 한쪽 좌표밖에 안 가르쳐줘서 이쪽 좌표를 이용해서 y좌표 잡아내달라는 거예요. 그럼 얘하고 똑같으니까 얘를 A로 볼 수 있고 얘랑 똑같으니까 B로 볼 수 있고 얘랑 똑같으니까 XY가 똑같으니까 얘를 C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여기서 구해야 되는 게요. 로그 누구를 구하는 거냐면요. 로그 2의 D분의 BC의 값을 구해달랍니다. 이거의 값을 구해달래요. 그러면 D가 얼마고 B가 얼마고 C가 얼마인지만 잡아내시면 돼요. 근데 여기 있죠. 이 점이요. 이거요. 문제에서 아무런 언급은 안 했지만요. 이 기본형 로그 함수 그래프는요. 항상 지나는 점이 만들어져요. 1,0이요. 그러니까 얘를요. 처음부터 1로 줬으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고요. 근데 얘를 잡아내달라는 거예요. 지나는 점이 만들어지니까. 그럼 여기가 1이니까 얘가 얼마냐? 얘가 1이라는 얘기죠. 얘가 1. 얘가 1이니까 여기는 얼마? B를 대입했을 때 1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얼마냐면요. 2란 얘기예요. 2요. 2니까 B가 2니까요. B가 2가 되니까요. 여기는 얼마가 되냐면요. 4를 대입해 달라는 거예요. 4요. 4를 대입해야지만 2가 나오니까요. 이 함수식이 로그 2의 x니까요. 그럼 여기가 4니까 C가 4가 돼요. 얘가 4가 되니까 얼마를 대입해야지? 16을 대입해야지만 4가 나와요. 여기다 16 대입해야지만요. 그래서 여기다 대입하시면요. 로그 2에 D는 16이고요. B가 얼마입니다. 2 곱하기 4가 됩니다. 그럼 로그 2에 2분의 1 나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이렇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돼요. 일단 이 한 장만 더 하겠습니다. 21페이지요. 여기까지 로그함수 기본형 그래프니까요. 21페이지를 보시면 로그함수의 비교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두 개의 로그함수를 비교해서 이 두 개의 그래프가
같은 그래프인지 다른 그래프인지를 잡아내겠다는 거거든요. 뭐라고 나왔냐면요. 이 첫 번째 나와 있는 게요. y는 로그 2의 로그 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하고요. 뭐가 있냐면요. 이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요. 이 진수의 지수는 이렇게 앞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요. 그래서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y는 2로그 x라는 그래프를 써봤어요. 그러면 이 두 개의 그래프가 과연 같은 그래프냐 다른 그래프냐 요걸 물어본 거예요. 결과적으로 말하면요.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는 틀립니다. 얘하고 얘는 다른 그래프예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로그의 성질에서요. 요런 거를 배우셨을 거예요. 로그 x에 예를 들어서 n제곱이 있어요. 그러면 이 n을 앞으로 빼냅니다. 그래서 얘를요. n 로그 x다 요런 식으로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요. 이거는 로그에서는 맞지만요. 로그 함수에서는 얘가 적용이 안 돼요. 일단은 이 로그가 정의되기 위해서는요. 진수 조건이라는 걸 만족을 해야 되거든요. 진수 조건이요. 진수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이 현재 이 상태에서는 얘가 진수예요. x제곱이요. 여기서는 이 x가 진수입니다. x가 진수예요. 그럼 진수 조건에 의해서 얘는 x제곱은 0보다 크다라는 게 진수 조건이에요. 얘는요. 이미 2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건 x가 양수라는 게 진수 조건이에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요. 얘가요. 두 개로 또 나눠지게 돼요. x는요. 1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0보다 작아도 되고요. x는 0보다 크다 요렇게 돼요. 그러면 보시면요. 얘는요. x는 0보다 크다. x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고요.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얘가요. 진수 조건을 써보시면요. 실제 얘는요. 이거를 빼낼 때 이 x는 음수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제곱할 거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요. 어떻게 정리를 하는 거냐. 요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얘를 2를 앞으로 빼내고 싶다 그러면요. 음수가 들어갈 수 있도록 절대값을 요렇게 붙여주셔야 됩니다. 얘는 절대값을 이런 식으로 붙여주셔야 돼요. 실제 이 두 개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어떤 그래프와 어떤 그래프를 비교하겠다는 거냐면요. 이 두 개의 그래프를 비교하겠다는 거거든요.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를 비교하겠다는 거거든요. 얘는요. 이 두 개를 비교하겠다는 거예요. 요거 그림 그려볼까요? X축, Y축 이렇게 잡았습니다. 얘는요. 진수에 1 들어가면 0 돼요. 그래서 0,1이라는 이 점을 반드시 지나가는 이 초록색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이렇게 나가는 그래프가 그려져요. 근데 얘는 어떻게 돼? 이 절대값이 들어간 그래프죠. x에만 절대값이 들어가 있어요. x가 0보다 큰 부분을 그립니다. 그리고 나서 y축 대칭을 시켜요. 얘는요. 그래서 얘는요. 어떤 그래프가 그렸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쪽에 하나의 그래프가 이렇게 더 그려지게 돼요. 이런 식으로 얘가 파란색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그래프는 같은 그래프다 이렇게 얘기를 못합니다. 정의역이요. 이게요. 진수 조건 자체가 틀려요. 얘는 x제곱이 진수고 얘는 x가 진수거든요. 다시 한번 볼게요. 이런 그래프가 있습니다. 두 번째요. y는 로그 x 플러스 1이요. 얘하고요. y는 로그 x 더하기 로그 x 플러스 1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그래프가 같냐? 결과만 놓고 말하면요. 틀린 그래프입니다. 두 개의 그래프는 같은 그래프가 아니에요. 진수 조건을 보시면요. 얘가 진수입니다. 얘가 양수면 됩니다. 진수 조건은요. 얘가 양수여야 돼요. 얘가 양수여야지만 얘가 정의가 돼요. 얘가 양수여야지만 얘가 정의가 돼요. 그럼 이 둘 다 정의가 돼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조건은요. x 플러스 1이 0보다 크기만 하면 됩니다. 얘가요. 얘는요. x가 0보다 커야 돼요. 그래야지만 얘가 정의가 되고 and 얘 x 플러스 1이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야지 얘가 정의가 되니까요. 그래서 범위를 구해주시면요. 얘는요. 마이너스 1보다 x가 작다라는 범위와 그리고 0보다 크다라는 범위가 나옵니다. 얘는요. 얘는 어떻게 되냐면 x가 0보다 크고 그리고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돼요. 그러면 x는 얼마? 0보다 커야 된다는 이 범위가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얘가 더 많이 그려져요. 더 많이. 반대편에 하나가 더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다. 분명히 여러분들 로그의 성질에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공부를 하셨잖아요. 로그의 성질에서
로그의 성질에서 보면 이렇게 공부를 하셨거든요. 로그 x하고요, 로그 y를 더하면, 이거 로그 xy가 된다. 이렇게 공부를 하셨어요. 로그 배우셨을 때요. 수2에서요. 이 두 개를 합치면 얘가 된다고요. 그래서요, 이 두 개를 합쳐서요, 얘를 이렇게 만들겠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로그의 합은 진수의 곱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이거는 맞아요. 얘는 맞아요. 로그의 합은 진수의 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상관없는데요. 이거를 역으로 돌릴 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걸 거꾸로 생각할 때는 성립을 안 합니다. 이 로그의 성질은요, 그 성질 나와 있는 책을 보시면요, 맨 위에요, 요렇게 써 있어요. 밑이 1이 아닌 양수다. 그리고 진수가 양수일 때 다음이 성립한다. 요렇게 써져 있어요. 근데 로그 함수는요, 이게 양수라고 보장이 안 돼요. 곱해진 값은 양수 맞아요. 곱해진 값은 양수가 맞는데요. 얘가 양수가 돼야지 정의가 되니까. 근데 각각이 양수냐 요렇게는 얘기는 못해요. 왜냐, 음수하고 음수가 곱해져도 양수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실수하실 수 있는 부분이 요런 부분들 실수할 수 있거든요. 로그의 성질은요, 임의의 양수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한다. 요런 식으로 써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19페이지요. 19페이지의 기본 예제 3번 문제 보시면요, 이런 것들이 다 써져 있어요. 이 로그 함수일 때 임의의 양수 맨 위에 문제예요. 기본 예제 3번 문제 보시면 임의의 양수 xy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수에서만 볼 거예요. 그래서 얘를 왔다 갔다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얘는요. 이게 양수 보장되고 얘가 양수가 보장이 돼요. 그럼 당연히 두 개의 곱한 값도 양수일 거고, 얘를 쪼갠다 하더라도 양수가 되니까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로그 함수로 넘어오면요, 이 양수라는 보장이 없다면요, 얘는 양수 보장됩니다. 얘 양수고 얘 양수 보장이 돼요. 근데 여기서 xy는 양수 보장이 안 돼요. 곱한 결과값만 양수가 나오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치시면 안 되고요. y는 로그 x-1 그리고 x-2라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y는 로그 x-1 더하기 로그 x-2라고 나왔습니다. 두 개의 그래프는 다른 그래프입니다. 얘하고 얘하고는요, 진수 조건 자체가 틀립니다. 얘가 양수면 됩니다. 얘가 양수면 돼요. 근데 여기는요, 얘가 양수고 and 얘가 양수여야 돼요. 그래서 얘가 더 많은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려요. 똑같은 그래프 안 그려집니다. 위에 있는 식이 더 많은 식이 그래프가 그려지게 돼요. 니은이요. y는 얼마라고 나왔냐? x-1 그리고 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1입니다. 밑에 있는 식은요, y는 x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왔는데요, 이게 오타인 것 같아요. 왜냐, 마이너스 1이면 아예 다른 그래프거든요, 아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플러스로 바꿔주세요. 예를 들어 플러스로요. 위의 식 정리하겠습니다. 위의 식 정리하면요, x-1 됩니다. 그리고요, 여기가 x-1, x 플러스 1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x-1은요, 문제에서 언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0은 아닙니다. 분모는 0이 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분을 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약분을 시켜가지고요, x 플러스 1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면요,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얘하고요, 얘는 다른 거예요. 얘하고 얘하고는, 왜요? 약분시키면 되잖아요. 여기 이 상태에서는 1을 대입할 수 없다는 게 보여요. 근데 여기는 1을 대입할 수 없다는 게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서는요, 누가 붙어야 되냐? 이 뒤에 단, x는 1이 아니다라는 단서가 붙으면요, 이 두 개의 그래프는 같다고 봅니다. 얘를요. 이걸 붙여주셔야지만 이 두 개의 그래프가 같은 거예요. 1을 대입할 수 없다. 이거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얘가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면요, x축, y축 잡으시면요,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데 1을 정의를 못 내려요. 그래서 여기가 1에서 빵꾸가 이렇게 뚫려있는, 1에서 빵꾸가 뚫려있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요. 얘는요. 그러니까 얘는 1을 대입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식은 얘가 메꿔져 있는 그래프가 그려지고요. 그래서 두 개의 그래프는 다른 그래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디귿입니다. 디귿은요, y는 x입니다.
그리고요, y는 세제곱근 x 세제곱입니다. 거듭제곱근의 성질에서요, 어떤 걸 배우게 되냐면요, n제곱근, x의 n제곱이다. 그래서요, 이 바깥에 있는 숫자와 안에 있는 숫자가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얘를 없앨 수 있습니다. 누구를 없앨 수 있냐? 루트를 없앨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케이스 분류가 됩니다. 얘는 케이스 분류가 돼가지고요, n이 어떨 때? 홀수일 때. n이 홀수면요, 얘는요, 그냥 벗겨집니다. 요렇게요. x로요. 근데 n이 만약에 짝수가 된다면요, 얘는 어떻게 벗겨지게 되냐면요, 절대값을 붙이면서 벗기셔야 됩니다. 절대값 x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얘가 뭐라고 나왔냐? 홀수 나왔습니다. 그래서 얘는요, x를 이렇게 붙이시면 됩니다. 루트 안이 음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홀수일 때는요.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갈 수 있어요? 세제곱근 마이너스 27. 이거는요, 어떻게 읽냐면요, 세제곱근 마이너스 27인데요.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27이 되는 수예요.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27이 되는 수고,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27이 되는 수는 마이너스 3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홀수일 때는 음수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얘는요. 짝수일 때는 안 됩니다. 4제곱해가지고요, 4제곱해서요, 마이너스 1을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는 실수 범위에서 다룰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계산하면요, 허수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자체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셔야 절대값을 붙여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얘 디귿이 맞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밑에 있는 문제 보겠습니다. 밑에 있는 문제 루트 2 띄어내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요, 기억은 동일한 그래프입니다. 진수 범위 보시면요, x가 양수 똑같아요. 그리고 식정리했을 때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요, 이 니은도 마찬가지입니다. 니은도 x의 범위와 x분의 1의 범위 둘 다 양수고 식변형을 통해서 똑같이 식을 맞춰낼 수 있습니다. 범위 자체가 똑같습니다. 하지만 디귿은 안 됩니다. x제곱에서 제곱 앞으로 빼내면 절대값 붙이셔야 되는 겁니다. 얘는요. 왜냐? 이 문제에서 x의 범위 양수라고 제한을 안 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기본형 그래프 그리는 거 지금 하셨고요. 요번에는요, 이 기본형 그래프를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이에요. 먼저 평행이동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로그 함수의 기본형 그래프를 어떻게 보냐면요, 이렇게 봅니다. y는 로그 a의 x 그래프다. 얘를 기본형 그래프로 봐요. 이 기본형 그래프를요,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을 시킬 거냐면요, x축 방향으로요, 플러스 n만큼 평행이동시키고, y축 방향으로 플러스 n만큼 평행이동을 시키겠습니다. 그래프의 이동이 적용되기 때문에 x 대신에 x-m, 그리고 y 대신에 y-n을 대입하겠습니다. 그래프의 이동이 적용됩니다. 예, 이동을 이용해서요, x 대신에 x-m을 대입할 거고요, y 대신에 y-n을 대입하겠습니다. 그럼 주어진 식이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요, y는 로그 a에 x-m 플러스 n이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요, 어떤 거냐면 여기에 가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모양하고요, 로그 x-m은 틀린 겁니다. 얘하고요. 가로가 있는 형태와 없는 형태는 달라요. 가로 통째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진수로 보는 거고요. 얘는요, x만 진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은 다릅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평행이동을 시키면 항상 가로 씌워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근데요, 이 n이 문제예요. 이 n이요. 이 n이 여기 바깥에 떨어져 있으면 y축 평행이동이 얼마만큼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n이요, 이쪽에서 진수와 합류를 할 수가 있어요, 얘가요. 밑이 a인 형태로 바꾸겠습니다. a, 그리고 로그 a의 n이다. 이렇게 얘를 바꿀 수 있죠. 아니, 얘를 이렇게 바꿀게요. 로그 a의 n제곱이다. 이렇게 얘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두 개가 합쳐져요. 이 두 개가 합쳐져가지고요, 로그 a의 n제곱 x의 마이너스 m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합쳐지게 됩니다. 식이 좀 복잡한데요, 얘를요, 간단한 형태로 바꾸겠습니다. 얘를 간단하게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치환을 통해서요. 얘를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y는
로그 a에 bx 플러스 m 그리고 플러스 n이다. 이렇게까지는 보실 수가 있어요. 로그 함수는요, 평행이동을 통해서요, 기본형 그래프를 다음과 같이 이런 형태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x 앞에 있는 개수까지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a가 하는 역할이 뭐고, b가 하는 역할이 뭐고, m이 하는 역할이 뭐고, n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이거를요, 좀 복잡하니까요, 숫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y는 로그 2의 x라는 그래프를요,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플러스 1만큼이요.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플러스 2만큼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한번 시켜볼게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식이 정리가 됩니다. y는 로그 2의 x 얼마냐? 마이너스 1 플러스 2로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럼 이 2가요, 여기 나와 있어도 되는데 얘가 이 진수에 합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냐? 로그 2 그리고 x-1이 되고요. 얘는요, 로그 2의 4가 됩니다. 로그 2의 4. 얘가 2니까요. 그러면 로그의 합으로 바꿀 수 있죠. 그러니까 로그 2의 4x-1이다. 이런 식으로 변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x 앞에 있는 이 개수는요, 누구를 나타낼 수 있냐면 이거는요, y축 평행 이동을 나타내요. 그리고 얘도 y축 평행 이동을 나타내는 거예요. 얘도요. 그래서 이 최종적으로 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될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x축 평행 이동을 나타내는 게 뭔지, 그리고 y축 평행 이동을 나타내는 게 뭔지, 그리고 그래프가 휘어지는 정도를 결정하는 이 곡률이 누군지를 잡아내실 수 있으면 되거든요. 일단은요, 이런 형태로 만약에 정리를 한다면요, x축 평행 이동은요, 이 m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얘는요, 이 m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요, 얘는요, b로 이렇게 묶입니다. b분의 m이 됩니다. b분의 m이 돼서요, x축 방향으로요, x축 방향으로 b분의 m만큼, 마이너스 b분의 m만큼 평행 이동을 시켜달라는 거예요. x 대신에 x 플러스 x 자리에 x 플러스 b분의 m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평행 이동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x축 평행 이동을 나타내는 문자는요, 누가 되는 거냐? 이 b라는 문자와 그리고 m이라는 문자가 둘이 결합돼서 x축 평행 이동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 y축 평행 이동은요, 누가 y축 평행 이동을 하게 되냐면요, 얘가 y축 평행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b요. 이 x 앞에 있는 이 개수 y축 평행 이동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b가 y축 평행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n도 y축 평행 이동을 나타내는 문자예요. 그래서 n이 y축 평행 이동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프가 휘어지는 정도는 이 밑 a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a의 크기가 동일하면요, 휘어지는 정도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곡률을 결정하는 문자는요, 이 a가 결정하게 되고요. 나중에 이 곡률 때문에 뒤에 나오는 문제들,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통해서 겹쳐지던 문제를 이 밑을 보고서 문제 푸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넓이 문제예요. 곡률이 같으면요, 휘어지는 정도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문제 푸실 수가 있습니다. 한 장 넘기겠습니다. 일단은요, 이 처음에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이 평행이동을 식으로 계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내용이요, 23페이지 내용입니다. 23페이지의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y는 로그 3의 9x 마이너스 27이라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얘를요, x축 방향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요, y는 로그 3의 x라는 그래프를요,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 시켰더니 이 식이 나왔대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식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y 대신에 y-n 대입하고요, x 대신에 x-m을 이렇게 대입하시면요, 다음과 같이 평행이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이 모양하고 이 모양하고는 다릅니다. 이 모양하고 이 모양은 달라요. 왜 다르냐면요, 이 x 앞에 있는 이 개수 9는요, y축 평행이동을 나타내는 문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9를요, 제가 빼내겠습니다. 로그 3의 9, x-3이다. 로그 3의 x-3 플러스 2다. 이렇게까지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띄어낸 겁니다. 그럼 이 식하고 이 식이 동일한 식이 돼야 되니까 m의 값 잡아낼 수 있고 m의 값은 3이다.
n의 값은 2다. 이런 식으로 계수 비교해서 문제를 푸실 수 있죠. 얘하고 똑같은 식이 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의 답은요. 두 개를 더해 주시면 mn의 값은 5다.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입니다. 식으로서 잡아내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주어진 이 그래프를요, 이 평행이동을 시켰대요.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y는 1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2분의 3, 2분의 3을 지난답니다. 식으로서 평행이동을 시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y는 a, 로그 4에 x 대신에 x 플러스 2분의 1이 들어갈 거고요. 여기 플러스 1 들어가겠네요. 이 그래프가 어디를 지나가게 되냐? 2분의 3, 2분의 3을 지난답니다. 지난다는 거는요,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니까 얘를 여기다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는 얘기고요. 여기다 대입하시면요, y 2분의 3 됩니다. 여기 a 되고요, 여기 2분의 3 들어갈 거예요. 그럼 로그 4의 2가 돼요. 로그 4의 2는 2분의 1입니다.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따라서 a의 값은요, 1이라는 값을 간단하게 이것도 구하실 수 있죠. 1 지우고 a가 1 들어가야지만 이 식이 성립하니까요. 로그 2의 x 그래프를요,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을 시킨대요. 그럼 y는 로그 2의 x-a가 됩니다. 그래서 평행 이동시킨 그래프와 또 누가 있냐면요, 로그 b의 x라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두 개의 그래프가 있어요. 두 개의 그래프가 어디서 만나게 되냐면요, 9,2라는 점에서 교점이 만들어진답니다.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은요, 9,2라는 겁니다. 두 그래프가요. 두 그래프가 9,2를 지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요, 당연히 이 교점은요, 어디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도 되지만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도 돼요. 그러니까 둘 다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x에다 9 대입하시면요, 로그 2에 9-a가 얼마가 나오면 돼? 2가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a의 값은 5가 된다는 건 바로 잡아낼 수 있고요. 얘도 9,1을 지나야 되니까 로그 b의 9가요, 얼마? 2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b가 3이 들어간다. 이것도 간단하게 식으로서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식으로서 평행이동을 만들어내실 수만 있으면요, 문제 푸실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24페이지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는요, 이 그래프에 휘어지는 정도, 누구를 보는 거냐면요, 공률을 보는 문제입니다. 기본형 그래프는요, 로그 A의 X 그래프를 기본형 그래프로 봅니다. 그래서 얘를요, 평행 이동을 시킵니다. 평행 이동을 시키면 최종적으로 얘는 로그 A의 BX 플러스 M 플러스 N까지 이렇게 식을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X 앞에 있는 개수 이 B라는 건요, Y축 평행 이동을 나타내요. 그래서 얼마든지 띄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식으로 굳이 계산한다면 로그 A의 X 플러스 B분의 M, 그리고 로그 A의 B 플러스 N이다, 이런 식으로 띄어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제가 뭘 볼 거냐면요, 얘를 평행이동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이런 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요, 이 식이 이렇게 변형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이게 변형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변형이 이렇게 돼요. 그래도요, 바뀌지 않는 게 하나가 있거든요. 바뀌지 않는 게 뭐냐면요, 평행 이동을 한다 하더라도요, x의 개수를 1로 맞췄을 때 이 밑은 안 바뀌어요. x의 개수를요, 1로 이렇게 맞췄을 때 이 밑은 안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행 이동을 통해서 겹쳐진다 문제를 여러분들이 푸실 때는요, 평행 이동을 통해서 겹쳐진다, 겹쳐지는 그래프 찾는 문제예요. 그래프를 찾을 때는요, 누구만 보시면 되냐면요, x 앞에 있는 개수를 1로 맞췄을 때 밑만 확인하면 돼요.
이동량 같은 거는 파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 겹쳐진다 문제는요, 내신에서만 좀 나오고 나머지에선 잘 나오지는 않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까먹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나중에 얘가 만약에 내신 기간이 돌아온다 그러면 그때 잠깐만 외워주시면 돼요. 왜냐? 시간 때문에요. 빨리 문제를 푸셔야 되기 때문에요. 그때만 살짝 외워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까먹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거의 나올 일이 없어요. 그래서 내신에만 반짝 해주시면 되고요. 얘가요, 뒤쪽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냥 거의 독립적인 문제이기 때문에요. 못 푸신다 하더라도요, 다음 과정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내신용으로만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요, y는 로그 2의 x 플러스 1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식은요, y는 로그 2의 3 플러스 x, 3x고요. 그 다음에 y는 로그 4의 2x고요. 그 다음에 y는 로그 2의 x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 y는 뭐라고 나왔냐? 로그 2분의 1의 x분의 2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다섯 개의 그래프 중에서요, 서로 겹쳐지지 않는 거를 골라달라고 했는데요. 개수를 1로 맞춘 상태에서 밑은 2입니다. 얘는요. 그러니까 평행이동을 통해서 만들 수 있고요. 얘는 로그 2의 x 그리고 로그 2의 3입니다. 그러니까 x를 1로, 개수를 1로 맞췄을 때 밑 나오니까 얘는 평행이동을 통해서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얘는요, 어떻게 되냐? 로그 4의 x 플러스 2분의 1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밑을 보니까요, x의 개수를 1로 맞췄을 때 밑을 보니까 4예요. 그래프가 휘어지는 정도가 틀려요. 그러니까 얘는 평행이동을 통해서 절대 겹쳐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을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얘는요, 1로 맞춘 상태에서 밑이 보이죠? 2요. 그리고 얘도 식 정리하시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마이너스 이렇게 빼내서 이쪽으로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로그 2에 2분의 x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x 앞에 있는 개수를 1로 맞췄을 때 및 동일하게 2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평행이동을 통해서 겹칠 수 있습니다. 얘가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요. 로그 x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해요. x의 개수를 1로 맞춘 상태에서 밑만 같으면 돼요. 기본형 그래프가 있는데요. 어디를 지나가게 되냐? 1,0을 지나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얘가요. 얘를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 시켰어요. 이렇게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렇게 식으로 평행이동을 시켰대요. 그래서 어떤 그래프가 그리냐? 다음과 같은 이런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거는요, 요만큼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 겁니다. 요만큼의 넓이를요. 다음 이 곡선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요. 이 곡선의 넓이를 구할 건데요. 정확하게 식을 비교하시면요. 여기에 있는 점이요. 이 두 칸 이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의 길이를 잡아낼 수 있고 이만큼의 길이는 2가 됩니다. 얘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2니까요. 여기에 좌표가 2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식은 로그 2의 x 플러스 2고요. 그러면 2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 잡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0을 대입했을 때는 얼마가 나오냐? 1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높이 함수값 잡으시면 여기는 2가 나오는 거고요. 근데 이 적분을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넓이는 못 구합니다. 넓이를 못 구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 얘가 휘어지는 정도와 얘가 휘어지는 정도가 똑같다는 거예요. 얘를 정확하게 두 칸 민 거니까요. 그럼 요만큼 있죠. 이 빨간색 부분을 잘라요. 빨간색 부분을 잘라서 여기에다 껴 맞추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다가요. 여기가 2, 여기가 2예요. 여기요? 함수값이요. 왜냐면 2니까 여기 위에 대입을 할 거거든요. 이 식에. 그러니까 로그 2에 4가 나오니까 요 점의 높이가 2가 나와요. 그래서 함수값이 2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0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니까 여기다 0 대입하면 1이 나오고요. 그러면 어떤 사각형이 만들어지냐? 다음과 같은 노란색 사각형이 나옵니다. 그럼 넓이는 2라는 값 뭐 간단하게 구하실 수 있죠. 공률을 이용해서 공률을 이용해서 넓이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얘는요. 로그 x 그래프가 있고요. 그 다음은 y는 로그 10x 그래프가 있습니다.
두 그래프의 교점을 각각 PQ라고 하고요. 이 PQ의 길이를 FK라고 한답니다. 그랬을 때 어쩌고 저쩌고를 구하랍니다. 이 두 개의 그래프에서 이 10 있죠. 이 10이 하는 역할은요. Y축 평행 이동을 나타냅니다. 10은요. 얘는 Y축 평행 이동을 나타내서 식을 정리하시면요. 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기본 요 그래프를요. 어떻게 할 거냐면요. Y축 방향으로요. Y축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정확하게 한 칸 끌어올리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X축하고 Y축을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X축, Y축을 잡은 상태에서 기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된다면 Y는 로그 X 그래프가 그려지게 된다면 이 그래프를 한 칸씩 끌어올리라는 얘기입니다. 이 그래프를 한 칸씩, 이 점들을 한 칸씩 이렇게 끌어올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냐면요. 다음과 같은 요런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요런 그래프요. 제가 조사하고 싶은 거는요. 1을 대입했을 때 이 길이 구하고 싶어요. 2를 대입했을 때 이 길이를 구하고 싶어요. 이 길이요. 3을 대입했을 때 이 길이를 구하고 싶어요. 4를 대입했을 때 이 길이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래프를 정확하게 한 칸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빨간색 길이는 1로 계산될 거고요. 이 빨간색 길이도 1로 계산되겠네요. 정확하게 한 칸 들어 올린 거니까요. 그거를 어디까지 100까지 계산을 해달라고 그랬으니까요. 이 F1서부터 어디까지 F100까지 계산을 해달랬어요. 그럼 이걸 계산한 결과값은 당연히 100이 나온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이것들은 다 공률, 휘어지는 정도가 똑같기 때문에요. 그냥 그대로 끌어올린 거예요. 휘어지는 정도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간격도 1로 이렇게 똑같이 유지가 된다. 이렇게 휘어지면 얘도 이렇게 똑같이 휘어지는 정도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다는 게 평행이동 문제들입니다. 대칭이동은요. 식으로 계산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식으로요. 그리고 어떤 것들이 변하는지를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건 다음과 같은 5가지 대칭이동을 물어봅니다. X축 대칭이동 물어보게 되고요. Y축 대칭이동 물어봅니다.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 물어보게 되고요.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 물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점 대칭이동을 물어봅니다. 이 5가지 대칭이동은요. 식으로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다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계속 나오니까요. 먼저 X축 대칭이동을 하게 되면요. X, Y가 있으면요. X축 대칭이동을 하게 되면 Y의 부호가 바뀝니다. 이거는 다 암기해 주셔야 돼요. X축 대칭이동이요. Y축 대칭이동을 하면요. X, Y라는 좌표가 있으면요. 이 X의 부호가 바뀝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X 그리고 Y가 됩니다. Y는 X는요, XY가 있으면 이 X하고 Y가 뒤바뀌어요. 그래서 YX가 됩니다. 그 다음에 XY는요, 어떻게 뒤바뀌는 거냐면요, 요렇게 바뀝니다.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 문자와 부호가 다 바뀝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점 대칭 이동은요, XY가 있으면요, 부호가 바뀌는 거고요. 부호가 이렇게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식으로 파악을 한 거고, 이제 얘를요, 그래프에서 한번 적용을 시킬 거예요. 로그 함수 그래프에서 이 X축 대칭이동, 그리고 Y축 대칭이동, 그리고 Y는 X, 그리고 이 Y는 마이너스 X는요, 식으로만 계산하실 수 있으면 돼요. 식으로만 계산하실 수 있으면 되고, 원점 대칭이동, 이렇게 4가지를 시켜볼 거예요. X축하고 Y축을 이렇게 잡겠습니다. X축, Y축을 제가 이렇게 잡았어요. 먼저요, 이 1보다 큰 케이스에 대해서요, 기본형 그래프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그래프를 그릴 거냐면요, Y는 로그 A의 X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이 A는 어떻게 되냐, A가 1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얘를요. 기본형 그래프니까요, 어디를 지나가게 되면 0,1이라는 점을 지나가는 요런 그래프가 그려진다 보실 수 있습니다. 얘가 요거 그래프죠. 이거를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X축, Y축. Y는 X 원점 대칭이동을 시킬 거예요. 그럼 이걸요 X축 대칭이동 시켜볼까요? 그러면요 얘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요. X축 대칭이동을 시킨 겁니다. X축 대칭이동을 시키면요 누구의 부호? Y의 부호가 바뀌어요. Y의 부호가 바뀌니까 Y의 부호를 바꿔서 Y는
마이너스 로그 A의 X다 이렇게 써봤어요. 근데 얘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반대로 넘어갈 수 있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로그 A의 X다 이렇게 봤습니다. 대칭이동을 통해서 누구를 바꿀 수 있냐? 부호를 바꿀 수 있습니다. 로그 앞에 있는 부호를 바꿀 수 있어요. 대칭이동을 하면요. 근데 얘가 얌전하게 여기 있으면 되는데 얘가요 기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안쪽으로요. 이 안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얘가 어떻게 되냐면요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이너스가 만약에 진수 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로그 A의 X분의 1이 만들어집니다. 진수를 역수 처리할 수도 있어요. 대칭이동으로요. 그리고 얘가요 이 밑으로 가서요 밑을 역수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밑을요. 그러니까 이 나중에 이거를 가지고 이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통해서 겹쳐진다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대칭이동을 사용하게 되면요 로그의 부호와 진수를 역수 처리하고 밑을 역수 처리해도 평행 대칭이동 이거 사용해서 똑같이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얘를요 Y축 대칭이동을 시키겠습니다. Y축 대칭이동을 시키게 되면요 얘가 반대편으로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반대편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겠죠. 그럼 얘도 식으로 잡을 수 있어야 되고 Y는 로그 A에 X자리에다 마이너스 X를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돼요. 뭐 더 이상 변형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요. 그 다음에 원점 대칭이동 한번 해볼까요? 원점 대칭이동을 하면요 이 그래프는요 다음과 같은 이런 그래프가 또 그려집니다. 이런 그래프가요. 그럼 이 원점 대칭이동을 했기 때문에요 얘는요 어떻게 되냐? 이 Y의 부호와 그리고 또 누가 바뀌냐? X의 부호가 바뀝니다. X의 부호가요. 얘를 반대편으로 이렇게 넘기겠습니다. 그럼 Y는 마이너스 로그 A의 마이너스 X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마이너스는 진수로도 갈 수 있고 밑으로도 갈 수 있어요. 얘가요. 그래서 얘가 최종적으로 어떻게까지 정리가 되냐면 이런 식으로 로그 A의 마이너스 X분의 1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로그 A분의 1 마이너스 X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걸 왜 하냐면요. 이 평행이동을 통해서 그리고 대칭이동을 통해서 이 겹쳐진다 문제를 여러분들이 푸실 때는요. 어떤 걸 보시는 거냐면요. X 앞에 있는 개수를 1로 만들었을 때요. 1로 만들었을 때 얘를 뭐를 바꿀 수 있냐. 평행이동만 사용하면요. X 앞에 있는 개수를 1로 만들었을 때 밑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조작들은 다 안 돼요. 근데 얘는요. 이 X 앞에 있는 개수를 1로 만들었을 때 어떤 것들이 가능하냐면요. 이 역수 처리가 가능하고 부호 바꾸는 거 가능해요. 그러니까 밑과 진수 역수 처리하고 그리고 부호도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진수의 부호도 이런 식으로 다 바꿔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뒤쪽에서 이것도 이 시험이 잘 나오지는 않아요. 잘 나오지는 않고 문제집이 가끔 들어가 있는데 내신 기간에만 잠깐만 내어주시면 된다는 거지 달달달달 내오지는 마세요. 이거는 어차피 뒤쪽에서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그냥 잠깐 이 단원에서만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활용 문제나 이런 거 푸시면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것도 중에 하나가 이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시키는 겁니다. Y는 AX 그래프, 이 로그 함수 그래프가 있어요. 얘를요. 어떻게 할 거냐면요.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한번 시켜볼게요. 그러면 대칭이동을 시키게 되면요. XY란 문자가 이렇게 바뀌겠죠. 그리고 제가요. 여기다가요. AA 붙여서 로그를 날려버릴 거예요. 그럼 누가 만들어지게 되냐면요. Y는 A의 X제곱이라는 지수함수 그래프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얘는요. 서로 어떤 거냐. 이거를 했다는 건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로그 함수하고 지수함수는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습니다. 로그 함수의 역함수는 지수함수고요. 지수함수의 역함수는 로그 함수예요. 그래도요. 이 밑이 뭘 결정해요? 휘어지는 정도를 결정합니다. 얘가 휘어지는 정도하고요. 얘가 휘어지는 정도는 똑같아요. 밑이 똑같아요. 왜냐? 대칭이동은 접는 거잖아요. 그럼 휘어지는 정도는 어차피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얘를 그림으로 그리시면요. X축, Y축 이렇게 있으면요. 로그 함수 그래프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Y는 로그 A의 X 그래프다. 그러면은 Y는 X라는 직선이 이렇게 지나갈 거고요. 얘를 대칭이동 시키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이런 지수함수 그래프가 나오게 된다. 보시면 됩니다. 이런 지수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돼요. 얘가 Y는 A의 X제곱입니다. 그럼 대칭이동을 통해서 또 겹쳐지게 만들 수 있는 건요. 지수하고 로그 함수 겹쳐지게 또 만들 수 있어요.
이런 문제들 보시면 되고요. 밑에 박스에 정리해 드렸으니까요. 그거 한번 보시면 되고요. 외우시면 안 됩니다. 지금 막 이렇게 달달달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나중에 가셔서, 내년 가셔서, 올해군요. 올해 가셔서 시험 기간에 잠깐만 반짝 외우시면 됩니다. 나온다고 보장도 안 돼요, 얘는요. 그러면 이거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식으로 계산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역함수를 구하게 되면요, xy라는 문자를 바꿉니다. 2의 y제곱은 x 플러스 1이다. 식정리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역함수를 구했더니요, y는 로그 2의 x 플러스 1이라는 이 그래프가 나옵니다.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요, x축 방향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f 땡땡 x, y. 얘를 어떻게 이동을 시킬 거냐, x 플러스 m y 플러스 n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킨답니다. 지금 얘가 점의 이동이 적용이 되죠. 지금 점의 이동입니다. x축 방향으로 플러스 n만큼, y축 방향으로 플러스 n만큼 점의 이동이니까요, 그대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대로 해석하시면 되고, 근데 내가 해야 될 거는 그래프로 이동할 거죠. 그러면 부호 반대로 뒤바뀌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요, 얘를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평행 이동을 시킬 거예요. x축 방향으로 플러스 n만큼이요. y축 방향으로 플러스 n만큼 평행 이동을 요렇게 시킬 겁니다. 그랬을 때요, 누가 되냐면요, 식을 정리하면 y는 로그 2의 x 마이너스 m 플러스 1 플러스 n이 된다. 이렇게 돼요. 근데 이 그래프가 누구랑 똑같다면 얘랑 똑같답니다. 로그 2의 2x 마이너스 2하고 똑같대요. x 앞에 있는 이 개수 있죠. 이 개수는요, 누굴 나타내냐, y축 평행 이동을 나타내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얘를요, 로그 x 마이너스 2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바꾸셔도 상관없겠네요. 그럼 이 식하고 이 식하고 동일한 식이 돼야 되니까 m의 값 잡아낼 수 있고, m은 3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요, n에는 얼마? 1이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그래서 두 개 더하면 식으로서 그냥 계산 가능한 문제입니다. y는 로그 3의 x의 그래프가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입니다. 얘를요, 원점 대칭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식으로서는 다 계산 가능해야 돼요. 이게 어떻게 그려지는지는 아직 몰라도요, 원점 대칭 이동하면 xy의 부호가 바뀌어요. xy의 부호가 바뀌니까 마이너스 y는 로그 3의 마이너스 x다. y는 마이너스 로그 3의 마이너스 x다. 이렇게 식으로 정리는 가능해야 되고요. 원점 대칭 이동을 한 다음에요, x축 방향으로 이 그래프를요, 어떻게 할 거냐, x축 방향으로 이만큼이요.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요, k만큼 이동을 시킨답니다. 그랬을 때요, y는 1과 만나는 점의 x좌표가 1이랍니다. 일단 평행 이동 한번 시켜볼게요. x 대신에 이제 그래프의 이동이 적용이 되니까요, y는 마이너스 로그 3의 x 대신에 얼마를 대입하는 거냐면 x 마이너스 2를 대입하는 거잖아요. 근데 x 대신에 얘를 대입하는 거죠. 기존에 마이너스가 있어요, 얘가요. 기존에 마이너스가 있어서요, x 대신에 누구를 대입하는 거냐면 얘를 대입하는 거예요. 기존에 마이너스가 있는 상태에서 x에 x 마이너스 2를 이렇게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x가 누구로 마이너스 x는요, 누구로 바뀌게 되냐,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바뀝니다, 얘가요. 그래서 여기다요, 넣으시면요,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고 쓸 수 있고요, 플러스 k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로그 함수 그래프가 만약에 그냥 이렇게 그려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물론 이렇게 그려지지는 않을 거고요. y가 1이래요. y가 1일 때 누구를 잡았냐? x 좌표를 잡았더니 얘가 1이래요. 얘가요. y가 1일 때 x 좌표가 1? 이게 무슨 말이냐? 1,1을 지난다라는 뜻입니다. 1,1을 지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y가 1일 때 x값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1,1이에요. 그럼 x에 1 대입하고 y에 1 대입했을 때 이 식이 성립을 해야 되니까요, 이렇게 식을 볼 수 있겠네요. 이 1은 여기 1 들어가면 얘가 다 지워집니다. k가 된다.
그래서 K의 값은 1이라는 값. 이렇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다 식으로만 푼 거예요. 식으로만 푼 거고요. 나중에 심화 문제 가시면요. 그래프가 주어진 상태에서 이제 그래프 해석하는 문제들이 훨씬 좀 더 어려운 문제고요. 다음 로그 함수가요. 이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만들어진답니다. A 값이 상관없이 항상 지난대요. 근데 이 A가 뭐냐면요. 그래프에 휘어지는 정도를 결정을 해요. A 값이 달라지면요. 그래프는요. 똑같은 그래프가 안 만들어져요. 휘어지는 정도가 틀리기 때문에요. 근데 이 A에 어떤 값이 온다 하더라도 지나는 점이 만들어진대요. 그거는요. 이 A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1이 된다면, 진수가 1이 된다면요, 이 밑에 상관없이 항상 로그는 0이라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요, x에 얼마가 들어간다는 거 잡을 수 있냐? 1이 들어가면요, 로그 자체는 다 지워지게 됩니다. 그러면요, y의 값은 얼마?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요, 항상 지나는 점은 1, 마이너스 3. 1,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푸실 수 있습니다. 이 다음 4개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 4개의 그래프 중에서요, 이 평행이동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요,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 다 사용할 거예요.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을 다 사용해가지고요, 겹쳐지는 그래프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볼 거냐면, 이렇게 볼게요. 일단은요, 이 x를 1로 맞추겠습니다. 여기 제곱 이렇게 붙여버릴 거예요. x 앞에 있는 개수를 1로 맞출 거예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요, 로그 4의 x 플러스 1이 됩니다. 일단은요, x 앞에 있는 개수를 1로 맞췄을 때 밑을 읽으니까 밑이 4예요. 휘어지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얘하고 얘는요, 이거 띄어낼 수 있어요. 얘를 띄어내시면 요거 계산은 뭐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얘를 띄어낼 수가 없네요. 얘는 못 띄어내네요. 대칭이동 들어갔네. 이런 식으로 보시면요, 얘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이렇게 볼 수 있죠. 로그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로그 2의 2분의 1이다. 이렇게 띄어낼 수가 있습니다. 2분의 1은 못 띄어내고요. 마이너스 2분의 1은 못 띄어냅니다. 진수 자체는 음수가 못 들어가니까요. 그러면요, 이 누가 바뀐 거냐면요, 이 부호가 바뀌었어요. 대칭이동으로 부호 바꿀 수 있습니다. 진수의 부호요. 그럼 결국 이 밑을 보시면 돼요. 휘어진 정도는 이 밑이 결정을 하니까요. 그 다음에요, 이 2죠. 이거는 대칭이동을 통해서 로그 함수를 지수 함수로 바꿀 수 있습니다. 대칭이동을 통해서 로그 함수를 지수 함수로 바꿀 수 있고 부호 조작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겹쳐지지 않는 그래프는요, 이게 휘어지는 정도 얘만 틀려요. 나머지는 밑이 다 2예요. 그러니까 접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똑같이 맞출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를 이동했는지는 알 필요는 없고요. 얼마를 이동했는지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보기의 함수 중에서 y는 로그 4의 x라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평행이동시키고 대칭이동을 시킬 겁니다. 그랬을 때 포기할 수 있는 것만 고르랍니다. 기억 보시면요, y는 로그 4의 x분의 1입니다. 니은은요, y는 마이너스 로그 4의 x 그리고 플러스 4입니다. 디귿은요, y는 로그 4의 마이너스 4x입니다. 그 다음 리을은요, y는 2 로그 4의 x 그리고 플러스 1입니다. 평행이동을 통해서 겹칠 수 없는 것들 잡아보겠습니다. 밑이 4인 거 잡으시면 됩니다.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쓸 거예요. 역수 처리 가능합니다. 역수 처리 가능하고 밑이 4예요. 그러니까 이건 만들 수 있고요. 부호 조작 가능합니다. 부호 조작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밑이 4입니다. 그래서 얘도 가능한 거고요.
얘도요, x의 부호 바꿀 수 있습니다. x의 부호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호는 조작이 가능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요거 겹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요, 이 앞에 보시면요, 이 지수함수의 최종 이동은요, 지수함수는 최종적으로 변형은 여기까지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통해서 y는 k, a, x 플러스 m 그리고 n이다. 여기까지 조작이 가능합니다. 로그 함수는요, y는 로그 a의 x 그래프가 있으면 얘는요,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통해서 어디까지 조작이 가능하냐? 로그 a의 b, x 플러스 m 플러스 n까지 조작이 가능합니다. 여기 마이너스는요, 이 마이너스, 얘는요, 집어 넣을 수 있습니다. 이 마이너스를요. 여 앞에 있는 이 마이너스를 진수로 올리든가 밑으로 보내든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숫자는요, 어딘가로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어딘가로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 얘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로그 얘가 밑에 들어가면요, 2x 플러스 1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밑이 달라져요. 밑이 달라지기 때문에 얘는요,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통해서 겹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한 거는요, 기본형 그래프 여러분들 a가 1보다 크다, 0하고 1 사이에 있다. 이거 하실 수 있죠, 이제. 그 다음에 평행이동을요, 식으로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식으로 계산할 수 있으면 되고요. 대칭이동을요, 식으로 계산할 수 있으면 돼요. 근데 요번에는요, 27페이지는요, 그러면요,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럼 그래프를 이제 어떻게 그려야 되냐?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쓰면서 그래프를 그려야 되냐? 그런 식으로 그리시면 조금 오래 걸립니다, 그게요. 그리고 이동량을 제대로 잡아낼 수 없는 것도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익히셔야 됩니다, 여기서는요. 그래서 그래프, 기본형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로그 함수 그래프를 그리는데요, 식을 보고서 그냥 다이렉트로 그림을 그릴 거고요. 이 그래프를요, 정확한 그림이라기보다는요, 대충 그림을 그릴 겁니다. 개형만 잡을 거예요. 그러면요, 이 로그 함수 그래프 그리는 방법은요, 두 가지만 파악하시면 끝납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요, 점근선 파악입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지나는 두 점입니다. 요것만 파악하시면 로그 함수 그래프는 다 그리실 수 있습니다. 로그 함수 그래프를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사용했을 때요, 로그는 로그 a에 bx 플러스 m 플러스 n까지 이렇게 변형이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점근선을 어떻게 잡는 거냐면요, 점근선은요, 얘가 0이 되는 x값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얘를 식정리하시면 얘가 어떻게 되냐? bx 플러스 m은 0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x는 누가 되냐? 마이너스 b분의 m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점근선을 잡으시면요, 점근선은요, x는 마이너스 b분의 m이 됩니다. 지나는 두 점은요, 대입하기 쉬운 것들을 대입해서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연결만 시켜주시면요, 로그 함수 그래프가 완성이 돼요. 하나로요, 이걸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그리려고 합니다. 이 마이너스 로그 2에 얼마가 들어간다면요, 3x 플러스 1 플러스 1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서 평행이동을 어떻게 했고 대칭이동을 어떻게 했고 이렇게 파악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거의 개형만 잡으시면 되거든요. 개형을 잡기 위해서 제일 먼저 점근선을 잡는 겁니다. 점근선이요. 점근선 잡으시면 x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점근선이 돼요. 얘는요. 점근선을 잡겠습니다. x축, y축 잡아요. x축, y축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3분의 1, x가 마이너스 3분의 1, 얘가 점근선이 되는 거예요. 점근선이요. 그리고 나서 지나는 두 점만 파악하면 되는데 대입하기 좀 쉬운 거 0 대입할게요. 0 대입하면 로그 2의 1이니까 의미가 없어요. 0,1이라는 이 점을 지나가게 됩니다. 얘는요. 점 하나를 찍었어요. 이제 적절하게요, 좀 쉬운 값 대입하시면 돼요. 1 대입해 볼까요? 1 대입하시면요, 로그 2의 4예요. 로그 2의 4니까 마이너스 2가 돼요, 얘가요.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1이라는 요 점이 찍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얘하고 얘를요, 곡선 형태로 이어야 돼요. 그리고 얘를 뚫고 지나가지는 못해요. 그러면 그래프는 무조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프를 잡아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프 그리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점근선 잡고 지나는 두 점 잡으면 돼요. 지수함수 똑같습니다. 점근선 잡고 지나는 두 점만 잡으시면 그래프 개형을 그리실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푼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본 예제 6번 문제예요. 이거를 식으로 정리해가지고 정의역 잡아낼 수 있습니다. 치역 잡아낼 수 있습니다. 뭐 점근선 잡아낼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이 그래프의 특징을 파악하려면 얘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만 알면 돼요. 그럼 이 문제는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저는요, 얘가 0이 되는 점근선을 먼저 잡을 거예요. 그래서 X축하고 Y축을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점근선은요, X 이꼴 2가 점근선이 됩니다. 그래서 2라는 점근선을 하나를 그렸어요. 이렇게요. 이제 적절하게요, 숫자 대입하시면 돼요. 숫자 대입해서요, X에다 얼마 대입할 거냐? 1 대입할게요. 1 대입하면 1,1을 지나야 돼요, 얘가요. 여기다 1 대입하시면요, 얘가 지워지니까요. 그럼 1,1이라는 점을 찍어요. 2는 대입을 못해요. 2는 대입을 못하고요. 여기다가요, 1 대입했을 때 이렇게 되니까 얼마를 대입하냐면요, 0 대입해볼까요? 0 대입하면요, 0 되죠? 0. 여기를 지나가야 돼요. 그럼 이 두 점을 지나면서 얘는 뚫고 지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요,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겠다는 거는 예측하실 수 있죠. 이런 그래프를 보고서 이제 문제 푸시면 되는 거거든요. 1번이요. 정의역은요, x가 2보다 작다. 이거 맞네요. 그림을 보니까요. 그 다음 2번이요. 점근선의 방정식은 x 이꼴 2다. 이거 파악하신 거고요. 그리고 1,1 지난다는 거 잡아내셨고요. x값이 증가할 때 y값은 증가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잡아내셔야 돼요. 이걸 가지고 뭐 밑이 1보다 크다, 평행이동 어떻게 시킨다, 대칭이동 이런 식으로 한다. 너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점근선 잡고 지나는 두 점만 잡아내시면요, 답이 4번이라는 건 그냥 보이고요. 밑에 있는 문제는요, 평가원 기출 문제였습니다. 평가원에서 나왔던 문제였는데요. 이렇게 나왔네요. y는 로그 2의 x 마이너스 1분의 2 이 그래프를 저보고 그리래요, 개형을요. 근데 얘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로그 2의 2 빼기 로그 2의 x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로그 2의 x 마이너스 1 식을 정리해 보니까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럼 이 그래프 개형을 저보고 그리래요. 어떻게 할 거냐? x축, y축 이렇게 잡을 거예요. 점근선 이렇게 잡을 거예요. 점근선이요. 얘가 0이 되는 x값이 점근선이죠. 그 다음에 여기다 적절하게 숫자 대입해요. 2 대입하면요, 2,1을 지나야 돼요. 2,1이라는 점을 지나요, 얘가요. 대입하기가 좀 불편하니까 여기다 5 대입해 볼게요. 5 대입하면요, 5,-1이라는 점, 3 대입해 볼까요? 3 대입하면요, 3,0을 지나야 돼요, 얘가요. 그러면 3,0이라는 점 찍었죠. 얘를 연결시킬 거 아니에요, 요렇게요. 그럼 그래프 개형 잡는 거니까요, 2번 그래프가 된다는 건 그냥 바로 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그래프 개형 잡는 건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점근선, 그리고 지나는 두 점, 대입하기 쉬운 걸로 잡아내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한 장만 더 할게요. 28페이지에 있는 역함수 문제하고 합성함수 문제 더 보겠습니다. 문제를 보니까요, fx라는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걸 이용해서 역함수의 함수값을 잡아내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역함수를 구하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역함수를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라요, 제가 구하고 싶은 게 역함수의 함수값을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요, 이거는요, 역함수의 정의를 이용해 달라는 겁니다.
이게 역함수의 정의입니다. A하고 B의 위치를 로테이션 시켜요. 그러면요, 역함수 기호 붙습니다. 그리고요, 이거를요, 시키면 역함수 기호는 사라집니다. 이걸 역함수의 정의라고 하는데, 이 역함수의 정의는요, 언제 사용하는 거냐면요, 역함수식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역함수식을 구하지 않고 역함수의 함수값을 잡아낼 때 써요. 이 역함수식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 역함수의 함수값을 잡고 싶을 때, 역함수의 역함수의 정의를 이용합니다. 실제로 역함수식 구하는 거는요, 거의 많지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요, 이 역함수의 함수값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요, 이 FA가 2가 된다, 이렇게 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바꿀 수 있냐? FB는요, 1이라고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얘가 A, 2를 지난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요, A, 루트 A 제곱 플러스 1이 얼마가 나오면 되냐면요, 이거의 값이 2가 나오게 만들고 싶어요. 그럼 요거의 값은 9가 나오면 됩니다, 얘는요. 그 다음에 얘는요, B 플러스 루트 B 제곱 플러스 1입니다. 얘가 얼마가 되게 만들고 싶어? 이 전체의 값이 1이 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얘는 얼마가 되면 되냐? 3이 되면 됩니다, 얘는요. 3이 되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얘를 계산하셔야 되는데요. 이 루트를 없앨 방법이 없어요. 루트는 혼자서 제곱될 때만 없어져요. 그래서 얘를 넘긴 상태에서, 얘를 이항시킨 상태에서 양변 제곱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좌변에 있는 식은요, a제곱 플러스 1이 되고요, 우변은요, a제곱 마이너스 18, a 플러스 80 하나가 나옵니다. a제곱 지울 거고요, 넘겨서 정리하시면요, 18a는 80입니다. a의 값은요, 얘가요, 2로 약분이 되네요. 2로 약분하시면요, 9분의 40이라는 값을 이렇게 구하실 수 있고요. a의 값이 딱 떨어지지가 않고요, 9분의 40입니다. 똑같이 이 b를 이항시킨 상태에서 제곱하겠습니다. b제곱 플러스 1은요, 얼마가 되냐면요, b제곱 마이너스 6b 플러스 9가 됩니다. 얘를 넘긴 상태에서 양변 제곱 들어간 겁니다. 제곱 이렇게 날린 다음에 넘기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요, 7b. 그리고 여기가 얼마가 되냐? 8이 나오네요. 7b 아니에요? 6b. 예. 6b 이꼴, 얘가 넘어가는 6b 이꼴 8이 나옵니다. b는요, 3분의 4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제가 구해야 되는 게요, 이것분의 b분의 a 값 구하는 거죠. b분의 a 값이요. b분의 a 값 구하는 거니까 b분의 a 값을 구하는 거니까요, 계산하시면 3분의 10이라는 값을 이렇게 구할 수 있네요.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역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함수값 잡아낼 때 이 방법을 씁니다. 합성함수 문제인데요. 뭐 그냥 이것도 단순하게 풀리는 문제입니다. 제가 구하고 싶은 게 누굴 구하고 싶냐면요, G2의 값을 구하고 싶습니다. G2요. 근데 G는 어디 나와 있냐? 여기 G가 나와 있어요. G가요. 그러니까 내가 구하려고 하는 모양을 그냥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F 합성 G2라고 이렇게 바꿔버리겠습니다. 내가 구하려고 하는 값을 그냥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X 자리에 누가 들어갔냐? G2가 들어갔어요. X 자리에 G2가 들어갔어요. 여기 보시면 X 자리에 누가 들어가 있냐? G2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G2요. 그럼 얘를요, G2로 바꿔도 상관없죠? G2로 바꾸겠습니다. 로그 2에 G2 플러스 1은요, 4가 나옵니다. 로그를 정리하고 싶습니다. 로그를요, 끌어올리시면 됩니다. 로그를 이렇게 끌어올리면 얘가 이런 식으로 지워져요. 얘가요. 로그를 끌어올리시면요. G2를 구하고 싶다고 그랬죠? G2의 값은요, 16에서 1이 빠지는 거니까 15라는 값을 이렇게 구하실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되고요. 한 페이지만 더 하고 잠깐만 하실게요. 한 페이지 여기까지 끝이니까요.
평행이동 마지막이고요. 대칭이동 마지막. 로그 함수를 이용한 로그 함수 그래프를 이용해서 대소 비교를 하겠다는 겁니다. 문제가요. 이 0하고 a가 1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요. 이 a라는 값이요. 로그 a의 얼마냐? 2분의 3입니다. 그 다음 b라는 값은요. 얼마냐면 로그 a의 3분의 4입니다. 그 다음 c라는 값은 로그 a의 4분의 5예요. 지금 이 세 개의 밑을 몰라요. 밑은 동일하지만 모릅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 거냐? 로그 함수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겠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밑이 이렇게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밑이 다 똑같아요. 다른 점이라고는요, 여기에 들어가는 이 값 자체가 변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변수로 볼 수 있어요. 그럼 얘를 가지고서 누구로 볼 수 있냐? 이거를 하나의 그래프로 이렇게 돌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x에 얼마가 들어간 거냐? 2분의 3이 들어갔다, 3분의 4가 들어갔다, 4분의 5가 들어갔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고요. 그럼 밑이 0하고 1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래프는 내려가는 형태의 이런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내려가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고요. 이 x값들은 3개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x값들은 이렇게 3개가 나와요. 제일 큰 값이 2분의 3이고요. 그 다음이 3분의 4입니다. 그 다음이 4분의 5고요. 그러면 x값이 커짐에 따라서 함수값은 어떻게 더 작아진다. 감소함수니까요. 그럼 제일 큰 값하고 제일 작은 값 이렇게 구하는 거니까요. 얘가 어디냐면요. 4분의 5가 들어간 게 C예요. 그 다음에 3분의 4가 들어간 게 B고요. 2분의 3이 들어간 게 A고요. 그래서 대소 비교를 하시면 거꾸로 C가 제일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답이 뒤집어져 있네요. C가 제일 큰 겁니다. 답이 뒤집어져 있네요. C가 제일 커요. 이런 식으로 된다 보시면 됩니다. 밑에 있는 문제는요.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이게 평가원 기출문제였습니다. 로그 함수 그래프를 이용한 대소 비교 문제였는데요. 이 맨 밑에 있는 문제. 얘가 평가원에서 출제가 됐던 문제인데 난이도가 조금 있어요. 선행 수준에서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프를 이용해서 푸는 건데 이걸 가지고서 잡아낼 수 있냐가 문제인데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충 적절하게 숫자 대입해서 답은 잡아낼 수는 있을 거예요. 뭐 기억이나 니은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디귿이 문제가 돼요. 디귿이요.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이 식을 보시면요. 이 식이 미묘하게 차이가 있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밑이 통일되어 있습니다. 이 애는요. 밑이 똑같아요. 밑이 똑같다는 건요. 그래프가 휘어지는 정도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밑이 똑같으니까 하나의 그래프에서 얘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얘는요. 이걸 가지고요. 제가요. 이렇게 식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y는 로그 2의 x제곱 그래프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x자리에 누가 들어가냐? x자리에 n 플러스 1이 들어가냐? n이 들어가냐? n 플러스 1이 들어가냐?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럼 얘는요. 밑이 2니까요. 어떤 그래프가 그려지냐? x축, y축. 1,0을 정점으로 하는 이런 올라가는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여기에 좌표가 1인데요. 이 n의 값은요. 1보다 큰 값을 대입한대요. 1보다 큰 자연수를 대입한답니다. 내가 n을 대입하게 되면요. 어떤 값을 대입할 수 있냐. n 플러스 1을 한 칸 밀어서 대입할 수 있는 거죠. 한 칸 밀어서요. 그러면 크기를 비교해 보시면 크기는 어떻게 되냐. 항상 n 플러스 1의 값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얘 기억은 맞는 거다. 이렇게 문제 푸시면 돼요. 하나의 그래프에서 보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요. 어떻게 나왔냐면요. 지금 밑이 얼마냐? 2분의 1입니다. 밑이 3분의 1이에요. 휘어지는 정도가 달라요. 그래프가 휘어지는 게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하나의 그래프에서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밑이 틀리니까요. 휘어지는 정도가 틀려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볼 거냐면요. y는 로그 2분의 1의 x 그래프로 볼 거예요. 얘를 y는 누구로 볼 거냐? 로그 3분의 1의 x 그래프로 볼 겁니다. 그럼 이 두 개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 비교하시면 되겠네요. 왜?
얘는요 여기가 통일되어 있어요. 얘를 xx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니까요. 그럼 내가 이 두 개의 그래프를요 하나의 좌표 평면에서 그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기본형 그래프고 얘가 기본형 그래프입니다. 누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둘 다 어디를 지나가게 되냐? 1,0이라는 점을 지나가게 됩니다. 1,0이라는 점을 지나가는 그래프를 하나를 그렸어요. 또 다른 하나를 그려야 되는데 어떻게 그릴 거냐? 대수관계가 역전되게 그리는 거예요. 무조건. 대수관계는요 항상 역전되게 돼 있기 때문에요. 이런 식으로 1,0을 기준으로 해서 대수관계 역전을 시켜서 그리시면 됩니다. 근데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요 x에다 적절한 숫자를 대입해 보시면 됩니다. x에다가요 2를 대입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1 나와야 되거든요. 얘는요 3을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 나와요.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는데요.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요. 하나는요 2를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와요. 하나는 3을 대입했을 때가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요. 그럼 2를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 나오는 게 얘겠네요.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식이요 y는 로그 2분의 1의 x입니다. 여기 위에 있는 식은요 y는 로그 3분의 1의 x입니다. 여기서 n의 값이 똑같다고 했으니까 이걸 n으로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n으로요. n을 얘로 볼 수 있어요. 그럼 누가 더 큰 값을 가져가야 되냐? 로그 3분의 1의 x가 더 큰 값을 가져야 돼요. 바뀌었어요, 얘가요. 여기가 1이니까 1보다 큰 값에 대해서는 항상 얘가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래프는 틀렸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문제를 맞추려면 그래도 공부를 좀 한 학생이어야 돼요, 얘는요. 평가원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냐가 문제인데, 조금 어렵죠. 이것도요, 어차피 여기 숫자 적절하게 대입해서 답은 찍을 수는 있을지는 몰라요. 근데 어떤 특정한 하나에 대해서 성립했다고 해서 이게 모든 자연수, 1보다 큰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한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거든요. 그럼 얘를 어떻게 봐야 되냐? 그래프로 보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요, 이거를요, 왜냐? 얘가 밑이 달라요. 두 개의 그래프를 봐야 돼요. 두 개의 그래프를 봐야 되면서 또 짜증나는 게 여기 값까지 다르기 때문에 숫자 대입해서 못 잡아요, 얘를 잘.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얘를 하나의 그래프 그려볼게요, 얘를요. 이 그래프 어떻게 그려요? 점근선 지나는 두 점으로요. 그러면요, X축 잡고 Y축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점근선 잡겠습니다. 마이너스 1이 점근선이에요. 그래프를 어떻게 해서든 그릴 수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요, n에다가요, X라고 보시면 돼요. 얘를 0 대입하면요, 여기를 지나갑니다. 0을 대입하면 0,1을 지나가야 돼요. n에다가 1 대입할게요. 1,1을 지나가요. 1,1을 지나가니까 1,1이라는 이 점을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리시면요. 이 그래프를요. 주황색으로 그리겠습니다. 이런 그래프가 그려진다 보실 수 있습니다. 얘가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얘가 로그 2의 x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입니다. 얘가요. 그 다음 어떤 그래프를 그릴 거냐면 이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노란색으로 그려볼게요. 점근선 잡겠습니다. 점근선은요. 마이너스 2가 점근선이에요. 마이너스 2가 점근선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다 적절하게 숫자 대입하시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1 대입해볼까요? n에다가요. 지금 뭐 이 n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건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얘가 여기 점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1 대입하면 1 된다는 게 보이네요, 얘가요. 여기 점을 지나갑니다. 얘가 점근선입니다. 모든 그래프는요, 대소관계가 역전되는 지점이 있어요. 밑이 틀리다면요. 밑이 똑같으면 휘어지는 정도가 똑같기 때문에 역전이 안 돼도요, 휘어지는 정도가 틀리면 역전돼요. 그래서 역전되는 지점이 여기가 되겠네요, 얘는요. n에다 1보다 크다라는 걸 대입한다는 건 지금 현재 n의 위치는 여기입니다. n의 위치는 여기예요. n의 1이에요. 여기가요. 이것보다 큰 범위 내에서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누가 더 크냐? 이 주황색 그래프가 더 커요. 더 큰 값을 가져야 돼요. 얘가요.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요. 디귿은 맞는 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난이도 있었던 문제는요.